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주식 투자 정말 어렵다라고 느꼈어요. 정말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분산 투자해라. 누구는 분산 투자하면 돈 못 번다. 누구는 종목에 미련 갖지 말아라. 누구는 장기 투자가 답이다. 여러 목소리가 있어서 과연 뭘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빼야 되는 건 바로 누구는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만의 방식으로 투자해 나가는 그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담 프로그램에서 느끼는 거지만 최고가가 뭐예요? 비중이 뭐예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알지 않았는데 투자는 또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이런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나랑 맞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그것만이라도 좀 찾아 나가시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는 이겁니다. 쿠팡 플러스 알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쿠팡 관련한 종목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처 찾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 시간에 어제 쿠팡 관련한 종목 대장주로 동방 봐야 됩니다. 정의준 전문가께서 박앵커의 내피셜 통해서 의견을 주셨었는데 사실 어제만 해도 그 종목 사야 되겠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또 상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와 적합한 전문가를 찾아본다면 저희 시간대 유능한 이들의 목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 시장 이슈 정리하러 지금 가시죠. 이 시각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출발할 때만 해도 어제 외국인의 귀환과 반도체의 강한 흐름 속에 올라줬던 그 모습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상단 매물을 돌파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체력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1월만 해도 평균 거래대금 26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20조 원 아랫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 오늘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0.1% 강보합 수준 유지되면서 3,151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다만 개별 종목 매매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자, 수급 상황 들여다보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일변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도 일단 외국인이 3거래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폭 그리 크지 않네요. 한 2천억 미만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많이 사고 있는 쪽은 오늘 IT입니다.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기관 측에서 이 7천억 가까운 매도를 더하면서 코스피 상승분을 계속 깎아먹고 있습니다. 기관은 3거래 연속해서 매도고요. 그 안에서 연기금이 34거래일째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 비중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 자산 배분이 끝날까요? 일단 개인은 5천억 가까운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오늘 지수 받치기에는 다소 역부족으로 느껴지네요. 시총 상위 흐름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러한 흐름을 보이겠죠. 일단 반도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이에 변동을 견디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일단은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0.5% 상승 진행되고요. LG화학은 어제 상승 이후 오늘은 하락으로 고개 돌렸습니다. 1.5% 밀리고 있죠. 네이버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상승폭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 고점으로 40만 원 껑충 뛰어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 쿠팡 상장 이슈 속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쇼핑의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면서 올라선 거죠. 다만 5거래 연속해서 올라서다 보니 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39만 2,500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보죠. 빅히트입니다.
빅히트는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10% 가까운 상승 진행이 됩니다. 투심을 히트했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요. 올해 이 빅히트에 대한 투자 의견 증권사 9곳에서 냈고요. 평균 목표 주가가 27만 2천 원권, 그리고 지금도 목표가를 올리는 증권가가 곳곳 있습니다. BTS는 장기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엔터사에서는 최선호주로 빅히트를 꼽아야 된다라는 증권가 목소리 많이 나오죠. 이 시각 현재 24만 7천 원, 외국인은 10거래일째 이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흐름 한번 보시죠. 일단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 이슈 몇 가지가 좀 악재성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지수를 좀 끌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더 떨어집니다. 지금은 0.6% 하락한 채 975포인트, 어제 980선 회복했던 것을 단 하루 만에 토해내는 흐름 보여지고 있네요. 외국인의 매도도 코스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는 이 종목 봐야겠죠. 오늘 하루 종일 점검하셨겠습니다만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집니다. HLB 지금 28% 이상의 급락 진행이 되고요. 오늘 하한가 소식 있었었죠.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의혹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겠다, 우리가 앞으로 입증하겠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오후장 투심이 많이 악화되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6만 5,300원의 현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HLB는 부쩍 이런 논란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슈가 어떻게 또 진정이 돼갈 것인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환시장 분위기 볼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떨어집니다. 0.05% 하락하면서 1,102원 정도.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보이고 있는 흐름으로 오후장 바뀌었네요. 16거래일 만에 1,100원권을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환율 문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원화를 사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 결국 식료품과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인플레가 나타난다면 해지하는 차원에서 이 매파적인 중앙은행을 둔 국가들의 통화를 사라라는 건데요.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브라질 헤아라가 거론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이가 있다면 그들이 원화 채권을 사던 아니면 국내 주식을 사던 우리 시장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블로크 이동훈 대표에게 박앵커의 뇌피셜 카톡을 보냈는데요. 원화 강세 어디까지 갈까요? 한마디로 이 환율 하락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세 자릿수 진입은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락폭은 제한될 수 있어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한 대로 리플레이션 국면, 그러니까 수축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하는 첫 단계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눈여겨봐야 될까라는 질문도 건네봤습니다. 넘겨보시죠. 코로나 하반기 안정을 찾게 된다면 국내에선 쇼핑 관련주 혹은 여행주 이제 봐야 될 때야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종목으로는 신세계 인터와 모두 투어 골라주셨고요. 또 달러 약세 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주로는 풍산 골라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업종 봐야 되나요? 반도체, 철강, 증권, 쇼핑 업종에 대해서 관심 두자 조금 다소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 개별 세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점검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외환시장 움직임까지 들여다봤고요. 이제 박앵커가 골라온 이슈입니다. 기억하시나요? 1월 19일에 제가 이 이슈를 다뤘었습니다.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슈가 부각이 되네요. 구리값 강세 이유. 저금리와 유동성, 달러 약세, 중국의 경기 회복, 친환경 인프라 확대 등등으로 인해 구리가가 올라간다는 거였죠.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작년 3월 대비해서 구리 가격은 8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구리 가격뿐만이 아니죠. 원자재 가격 전반이 상승이 나타나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리플레이션이다 혹은 인플레 관련주가 등장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자, 구리 가격 외에도요, 광물 종합지수라는 게 있어요. 15개 광물의
가격을 추이를 만들어낸 지수인데 이 10년 만에 2,0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원유, 곡물, 비철금속 가격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오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보수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유동성 열기가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중국의 긴축 변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가 상승 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오늘 장에서 그래도 관련한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비철금속 관련 종목, 이구산업 30%. 이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대창, 서원, 풍산, 황금ST 등등의 종목들 비철금속 관련주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앵커의 도전주 중에 하나였죠. 풍산 드디어 오늘 장 올라주면서 수익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할 거고요. 오늘 증권가에서 갑작스럽게 강원랜드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어서 왜 갑자기? 라는 의문을 틈고 일단은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자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한화에서도 부진 딛고 이제 정상화될 거야. 하나금투 올해 흑자 전환할 거야. 유한타에서도 배당 리스크는 경계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표가는 3만 원이야. 갑작스럽게 강원랜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기점을 두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물음표를 한번 안고 조만간 강원랜드에 대한 이 의견들 다 모아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참고하고 계시고요. 다만 지난해는 창립 이래 코로나로 인해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 왜 관심들을 갖고 있는지 조만간 준비를 할 테니 같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박앵커의 도전주 중에 하나였던 풍산 살펴보시죠. 1월 19일경이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주가 업해서 지금 38,000원 보고 있는데 박앵커도 일단 38,000원권까지는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 한 15% 정도 육박해 있거든요. 제 포트에 일단 이 종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져갈 거고요. 지금 그래서 박앵커의 도전주 포트 어떻게 되는데 하시는 분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풍산, 삼성전기, 펜오션, 카카오, SKC,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최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기와 펜오션은 중간 상승폭이 좀 줄어든 걸로 봐서는 아슬아슬해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렸을지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포트에 대한 내용 이어지는 코너에서 저희 AS 한번 받아볼 거니까요. 오늘 빨간 상승의 맛 2부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